시작. 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카메라의 어떤 기능 얘기하다가 또 끊겼죠. 괜찮아요. 이거 아주 재밌네요. 강좌를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뚝뚝 끊어먹는 게 이렇게 재밌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카메라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알아보셨을 테니까, 숙제로 알아보셨을 테니까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보면은 요 위에 끈이 달려있죠. 요 끈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스트랩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카메라를 어깨에 이렇게 메고 다니거나 목에다 이렇게 걸고 다닐 때 쓰시면 돼요. 근데 저 이게 사진할 때 만났던 선배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카메라를 목에 걸고 다니면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목 디스크가 온다. 그러니까 목에 걸지 말고 어깨 같은 데 걸고 다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끈 길이는 크로스로 메고 싶으면 좀 길게 매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다니실 거면 적당한 길이로,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길이를 설정한 이유가 팔꿈치로 이렇게 카메라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럼 막 이렇게 뛰어다녀도 카메라가 막 이렇게 널뛰지 않고 딱 붙어 있도록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이를 선호를 해요. 제가 이게 메고 있는 스트랩이 이게 아나콘다 스트랩이에요. 이 아나콘다 가죽이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멋있었는데 이게 거의 한 10년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낡아가지고 보기가 좀 거시기 하네요. 어쨌든 스트랩 한번 사시거나 뭐 액세서리 사시면은 10년도 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처음에 마음 먹고 사실 때 좋은 거 사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10년 동안의 자부심인 거죠. 자, 그리고 앞에 렌즈 앞에다가 필터 같은 거 많이 꽂으시잖아요. 필터가 꼭 그런 기분이 들어요. 필터를 꽂으면 렌즈를 보호해 줄 것 같고, 필터를 꽂으면 사진이 더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기분 탓입니다. 필터를 꼽는다고 해가지고 사진이 더 잘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의 필터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필터는 UV 필터, 보호용으로 나온 필터를 말하는 거예요. 캐논이 제일 정직해요. 캐논 같은 경우에 UV 필터라고 안 부르고 캐논 프로텍터라고 부르고 되게 비싸게 받아먹죠. 보호용이라는 거죠. UV 필터들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그거는 디지털 카메라는 아닌 거예요. 어쨌든 그래요. 필터를 꽂았기 때문에 필터를 꼽아서 필터가 깨지는 거예요. 필터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안 깨져요.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합시다. 이거 필터 파는 분들이 되게 싫어하실 강의라서. 그러니까 필터를 꽂으면 여기 전체가 유리가 돼 버리잖아요. 근데 이 안을 보시게 되면 테두리가 플라스틱이에요. 거기다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내장 후드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후드 꼽은 상태로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다니고 촬영을 해요. 그러면 이 후드에 걸려가지고 손가락이 이 대물 렌즈를 만지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필터는 필요하면 하세요. 마음에 안정이 온다 싶으면 하세요. 근데 실제로 저렴한 브랜드의 필터들 있죠. 그런 애들은 하지 마세요. 걔가 고스트를 만들어요. 그것들이 꼭 필요한 게 아니니까 필터는 안 꽂고 다니셔도 돼요. 제가 첫 시간이 아니구나. 장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아깝지 않은 가격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카메라는 소모품이에요. 렌즈는 소모품이에요. 카메라가 더 빨리 소모되고 그 다음에 렌즈가 소모가 돼요. 제 카메라 중에서는 D70 같은 경우가 75만 컷을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구도 몇 번을 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요. 부품도 구할 수가 없고, 제 D70이 이 뒤에 달려있는 메모리 카드 슬롯이 에러가 좀 자꾸 나요. 찍다 보면.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찍겠더라고요. 75만 컷 찍고 나니까. 말이 75만인지 75만 컷 찍으려면은 몇 년 걸리시겠죠? 평생 못 찍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끼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쓰다가 소모되고 나면 버리고, 망가지면 버리고. 카메라 저 버린 거 많아요. 버릴 때는 항상 그런 거, 카메라 집어던지는 사진을 찍으면서 버렸는데 지금 남아있을래나 모르겠네요. 하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뽑아놓은 하드들을 꼽아가면서 찾아야 돼요. 그 많은 사진 중에서 카메라 던지는 사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었어요. 어쨌든 카메라는 그냥 소모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대를 정하시고, 그리고 렌즈라든가 UV 뭐 이런 건 소모품에다가 못 꽂아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쓰는 게 좋은 거죠. 아끼다 똥됩니다. 정확하죠. 자, 그리고 스트랩에 UV 필터까지 말씀을 드렸고,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인 것들이니까 그냥 배터리 아무거나 사서 꽂으시고, 그리고 스트랩을 평소에 이렇게 걸고 다니다가 손목에 거실 때 요게 이렇게 한 바퀴를 더 도는 거예요. 여기 꼬여요. 꼬이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해서 딱 카메라 이렇게 쥐는 거죠. 그럼 카메라를 이렇게 놓쳐도 손목에 걸려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구분 동작으로 하나, 둘, 셋.
이거 꼭 해보고 싶었어요. 구분 동작. 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안으로 이렇게 해서 요 안으로 한 바퀴만 이렇게 꽂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적당히 잡으시면 돼요. 손목에 적당히 감아서 이 스트랩이 덜렁덜렁 거리면 어디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손목에 감고 찍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왼손, 오른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손목에 건 다음에 오른손을 이 그립을 잡으시고 왼손은 렌즈 밑을 받쳐치세요. 렌즈가 조그마면 이렇게 손가락 2개만 해도 되고 어쨌든 렌즈 밑을 잡으시는 거예요. 렌즈 이렇게 잡지 마세요.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밑을 잡으시고 그리고 팔꿈치를 몸에다 이렇게 딱 한쪽으로 붙이시는 거예요. 오른쪽도 이렇게 쓱 당겨가지고 너무 이거 당기는 거에 힘 주시는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세요. 그리고 이마, 눈을 갖다 파인더에 딱 갖다 대고 그리고 한 장을 찍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몸에 삼각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쪽 팔꿈치, 눈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세 군데가 삼각대처럼 삼각대처럼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세로로 찍을 때는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세 좋다. 오케이. 자, 그래서 팔꿈치 대고 눈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걸 거꾸로 뒤집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촬영하실 수도 있어요. 이때 손을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붕 떠 있죠. 이렇게 잡고 이쪽 팔꿈치 붙이고 이쪽 팔꿈치 붙이고 렌즈 밑에 받쳐쥐고 그리고 얼굴 갖다 대고 이렇게 해서 삼각대를 만든 다음에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인물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으면 굉장히 편하게 찍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찍는 거랑 이렇게 찍는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찍는 거는 멈춰있는 인물, 피사체 뭐 이런 거 촬영하실 때 움직이지 않는 거 찍을 때 이렇게 삼각대를 만들어 가지고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2군데가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좌우로 잘 움직여요.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이라든가 뭐 자동차 경주대회 뭐 이런 거 찍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찍으시면은 편안하게 촬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세로로 이렇게 삼각대를 만들었을 때는 움직이는 거 못 찍느냐? 아니죠. 허리가 움직이면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허리를 사나이는 허리죠. 남자는 힘. 그래서 딱 해가지고 촬영을 하시면 편안하게 촬영하실 수가 있어요. 촬영 자세를 잡을 때는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함이 최고입니다. 왜냐? 오래 찍어야 할 수 있거든요. 촬영 저 제일 길게 하면 막 14시간씩 촬영하고 그랬었어요. 촬영 일정이 막 그렇게 잡혔었는데 14시간을 버티려면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막 촬영하면서 이마에 땀나고 막 이러는 것들 적응이 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하시고 몸에서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얼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얼굴 표정. 촬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잖아요. 눈을 이렇게 꽉 해가지고 이러고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파인더를 잡아 먹으려고 이렇게 있는데 이러고 30분이 지나면 여기 마비가 와요. 힘이 너무 들어가서 아파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거울을 본 다음에 눈 하나 살짝 감고 이렇게 해가지고 촬영하는 연습을 하세요. 얼굴 찌푸리지 말고. 야, 옛날에 그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제가 알기엔 그 분명히 민중가요였는데 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에서 데모하면 그런 노래 부르는데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그 얼굴 찌푸리지 말고 좀 전에 헛소리하다 실패해가지고 되게 꼬이네. 얼굴 찌푸리지 말고 그냥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촬영하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디 갔더니 어떤 포토그래퍼가 그렇게 얼굴을 많이 찌푸리고 촬영하는 걸 봤는데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찍었을 텐데 그런 표정으로 찍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인물 사진을 찍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델이 포토그래퍼를 쳐다봐요.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모델이 포토그래퍼를 쳐다보는데 포토그래퍼의 표정이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부드럽고 밝고 그리고 막 웃고 편안해 보이면 모델도 편해요. 근데 찍는 사람이 한 장 찍고 확인하고 그리고 찍을 때 다시 또 이렇게 막 얼굴 찌푸리고 막 한 장 찍고 또 이러고 쳐다보고 그럼 모델이 포토그래퍼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기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얼굴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말하는 것까지. 자, 주시라는 게 있어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있죠. 왼눈잡이 오른눈잡이가 있는 거야. 손가락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뭐 시계가 있으면 시계 뭐 어디 한 점을 이렇게 딱 쳐다보세요. 이렇게 해서 보이도록. 그리고는 한쪽 눈씩 감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 눈을 딱 뜨면 저는 저 카메라 렌즈가 보여요. 그리고 오른쪽 눈을 딱 뜨면은 카메라 렌즈가 여기로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안에 그 양쪽 눈을 다 뜨고 있다가 한쪽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그게 주시예요. 저는 왼쪽 눈이 주시예요. 그런데
사진 촬영할 때 이렇게 보면 저는 오른쪽으로 들여다보고 촬영을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조용히 해. 제가 말을 했을 때 왼쪽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카메라가 목소리를 가려요. 모델이 제 목소리를 들여야 되는데 그걸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촬영하는 걸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왼쪽 눈이 더 주시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시가 오른쪽 눈인 분들은 좀 운이 좋은 거고, 왼쪽 눈인 분들은 뭐 왼쪽으로 들여다 보셔도 돼요. 그리고는 편안한 얼굴 표정으로 파인더를 들여다 보는 거예요. 몇 분 동안 한없이 끝없이. 저는 파인더 오래 들여다 보면은 1시간 넘게 파인더 들여다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가 이렇게 앞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다 삼각대 이렇게 딱 올려놓고 그걸 1시간을 들여다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기. 결국 못 찍었어요. 그런데 그 뭐랄까 1시간 들여다보면서 파인더 들여다보면서 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파인더를 들여다보는 게 편해질 때까지 들여다보고 찍으세요. 어차피 디지털이잖아요. 안 찍으면 소용없어요. 그냥 이게 들여다보는 건 연습이 안 되고, 들여다보고 찍을 때 호흡이 있죠. 호흡. 야, 이번 거 길어지네. 호흡은 총 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총 쏘는 거보단 좀 더 편하죠. 왜? 요즘에는 손떨림 보정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장치들이 많아가지고 이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정을 해줘요. 그래서 호흡은 자기가 숨을 멈추는 거예요. 숨을 멈춰라 그러니까 이러고 멈추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숨 쉬다가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 쳐다볼 때까지도 숨 쉬세요. 그러다 셔터를 누르기 전에 그냥 멈추세요. 그리고 끝났으면 다시 숨을 쉬시면 되고. 어렵지 않아요. 근데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숨을 쉬다가 그냥 멈추고 셔터 누르고 다시 숨 쉬시면 돼요. 그것뿐인 거죠. 들어 쉬었는지 내쉬었는지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숨을 멈추고 셔터를 누르면 흔들림 없는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셔터를 누르는 것도 너무 꽉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꽉 누르면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요.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손떨림 보정 없는 카메라로 조금 장노출을 촬영해보면 사진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상 찍었을 때 미묘하게 사진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몇 도 돌아가냐면 0.1도 정도 돌아가요. 그런데 0.1도 돌아간 사진을 이렇게 눈으로 보잖아요. 불안해요. 불안한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것들은 몸에 뵐 때까지 연습을 하세요. 파인더를 편안하게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그리고 숨을 멈추고 찍고 여기까지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가는 김에 계속 여긴 한 덩어리라서 계속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카메라를 이렇게 쥐고 누르는 것까지 가르쳐 드렸는데, 찍어봐라 그러면은 어떻게 찍는 분들이 있냐면은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찍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로 가는 거죠. 가면 안 돼요. 가면 거북목 되죠. 우리는 이제 그 스마트폰 세대라서 거북목이 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자, 찍어야 될 게 저기 보여요. 눈으로 딱 관찰하고 카메라가 이렇게 올라와서 찍는 거예요. 그렇죠. 딱 쳐다보고 눈으로 관찰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눈으로 관찰하는 능력이 중요하니까. 좋아. 저걸 찍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카메라가 눈앞으로 딱 와서 딱 당겨지고 촬영하고 내려가고. 카메라를 따라서 고개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내가 잘 봤던 그 장면 그대로 거기로 카메라가 오는 것 뿐이에요. 뭘 보고 있으면 거기로 카메라가 와서 촬영을 해주고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까지 연습하시면 돼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운 자세, 그러니까 뭐 굉장히 부담되는 자세로 10분 버티던 사람이 편안한 자세로 바꾸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버틸 수 있어요. 내가 찍고 싶은 무언가가 일어날 때까지, 해가 뜨는 그 순간을 찍어야 된다고 새벽 5시부터 이렇게 기다리고 1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조금씩 밝아오다가 해가 떴어. 그러면 바로 찍을 수 있도록 관찰할 수 있는 능력,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첫 번째 능력, 항상 제가 강조하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찍는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